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205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빠지면서 702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8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차익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59%의 하락세 2043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 좀 엇갈립니다. 일단 오늘요,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디램은 전월 대비해서 9.9%가 떨어졌고 전년 대비로는 34.2%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엇갈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화웨이 최근 거래 제한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 분석과 함께 오늘 2% 넘는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2,85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69,600원 선 바라봅니다. 7만 원 선 오늘 다시 한번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는 상승세 34,250원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빠집니다. 1,000원 빠지면서 12만 8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3% 넘는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4%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관련 이슈가 있는 만큼 오늘 하락세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18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답답합니다. 일단 LG화학이 어제 1%의 하락세 이어서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32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수도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4,700원 선. 그리고 SK텔레콤이 1% 넘게 하락합니다. 이제 현대모비스가 9위권까지,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2% 넘게 하락을 합니다. 어제는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대로 빠지고요. 포스코는 어제 강부하권에서 마감됐는데 1% 이상 빠지면서 23만 원 선 바라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일단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LG 생활건강 어제 1%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1% 추가 상승세 129만 원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는 0.4% 약보합권,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도 3% 하락세 나왔습니다. 어느새 29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KB금융도 1% 넘게 빠집니다. 삼성물산 오늘 5%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포인트 빠지면서 700선 깨고요. 691포인트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수 하락 이끕니다. 8%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50만 주의 블록딘을 추진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요 주주인 원에큐티 파트너스가 8개월 만에 또 지분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JP모건 계열의 사모펀드인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와 함께 8% 급락세, 6만 원 선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네, CJ E&M은 최근 하락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좀 빨간불 켜냈는데 강보합권에 그쳤습니다. 19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 증권사들은 CJ E&M에 대해서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의 매수를 유지했지만요. 부분별 이익 조정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19만 원 선 바라보고요. 신라젠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 최근 이 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52,700원 선 바라봅니다. 포스코케미칼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5만 원 선 이탈합니다. 49,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어제 4%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46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 균주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6만 원 선 바라보고요. HLB 2% 넘게 하락합니다. 67,600원 선 바라봅니다. 펄어비스 9% 넘는 급락세 16만 3,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전부 다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피해갈 수 없고요. 4% 넘게 하락하면서 5만 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좀 전에 얘기가 나왔던 대웅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나보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 나보타 미국 수출 물량 선적이 지난 3월부터 개시가 되어서 수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시장으로 진출 성장폭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지난 5월 8일이었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원이 이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5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ITC 조사 기간이 15에서 18개월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우려와는 달리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미국향 나보타 수출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슈로 5월 미국 출시 스케줄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하락은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한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가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 라인 1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조민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14일에 주셨던 SG 세계물산이 2.95%, 5월 14일에 주셨던 SH에너지화학은 3.46%, 3위 각기는 1.22%, 우정바이오는 7.18%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20일에 주셨던 신송홀딩스 1.26%, 드림텍은 3.94%, 제로투세븐은 33%의 수익률을 넘기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는요. 윤여민 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는 반종민 소장의 우정바이오 5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역시나 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8%가 넘었습니다. 5위에도 최낙철 팀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9.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4위에는 신혜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16%가 넘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백산 올라와 있는데요.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22%가 넘었습니다.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8% 이상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보니까 지금 화면에 약간 잘못 나가고 있는데 네, 다시 돌아왔네요. 3위에는 신혜섭 소장의 백산 올라와 있고요. 2위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반종민 소장님께서 4월 30일에 솔리드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0%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솔리드가
5월 15일 기준으로는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한 번 더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일자 지금 아래에서 좀 물량을 받아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물량을 받아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지금 흐름에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차익 실현과 밑에서 이제 받아지는 물량과 함께 당분간은 조금 횡보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는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평선 아래, 그 5일 이평선 아래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5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부각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님이 4월 30일에 제로투세븐 추천해 주셨는데 2차 목표가로 주셨던 11,000원도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귀 보유자분들께서는 현재 물량 절반 정도 매도해 주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미 보유자분들은 일정 기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어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주나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쏠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로투세븐은 5년 연속 적자를 지속된 기업이지만 올해 1분기부터 영업 흑자를 전환하면서 올해 결산일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이러한 호실적은 화장품 브랜드 궁중비책이 이끌었는데 궁중비책은 유아아동 스킨케어 브랜드로서 홍콩 최대 스토어인 사사에서 유아동 카테고리는 지난달 1일 차지해서 어제 그러한 급등으로 이슈를 몰이를 했었습니다. 네. 네, 5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증시도 빠졌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우리 증시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 체결가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일단 삼성전자 1%대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대 강세 3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빠집니다. 0.4% 하락하면서 76,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이슈가 있는 만큼 셀트리온 삼형제 급락 출발이 예상됐었는데요. 현재 1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7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신한지수 1% 가깝게, SK텔레콤도 약보합권, 현대모비스 여전히 9위권 현재 지켜내고 있고요. 포스코도 10위권에서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3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05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도 현재 강보합권 70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의 급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650만 주의 블록딜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6만 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 강보합권, 신라젠 1% 가깝게, 그리고 헬릭스믹스가 1% 이상의 현재 이 상승세 나오면서 21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컬도 5만 원대 지켜내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고도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HLB는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고요. 메디톡스가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HLB는 1% 넘게, 메디톡스는 0.6% 하락하면서 4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0.6%의 상승세, 휴젤이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1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휴젤은 0.6%의 상승세, 40만 4,700원에 거래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대유 위니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좀 마이너스 1% 정도 이상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일자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입을 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에어컨 및 김치냉장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위니아와 그 김치냉장고 딤체 그리고 가전제품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 굉장히 좀 더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폭염 관련주로 조금 어느 정도의 가져온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폭염 관련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대유 위니아를 좀 가지고 나왔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여름 때 폭염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으로요. 단기간에 7월 중순까지 크게 상승을 하다가 이후 조정을 받았고 11월부터 조정폭을 막은 뒤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그 황사 미세먼지주로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해 3월까지 5,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폭을 크게 받아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크게 받아줬는데 그 이유는 그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크게 이제 조정을 받다가 전일자 다시 이제 폭염주로서 주목을 받으며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마감했고요. 오늘자는 좀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재차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땐 좀 상승 동력이 강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자면은 그 5월 9일부터 추세 전환이 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5월 9일부터 추세 전환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 대유 위니아가 자회사인 대유 위니아 서비스가 그 대우전자 서비스를 흡수합병한다고 하면서 이슈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흡수합병은 어떻게 보면 유사 업종 간의 통폐합 시너지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자 좀 특이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소방청에서 그 소방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요. 그 어제자부터 9월까지 이제 폭염 대응 체제를 이제 가동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폭염 그 수혜주로서 이 대유 위니아도 에어컨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 평균 기온이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좀 쌀쌀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이러한 시스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타오르는 여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져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좀 더 이 대유 위니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전에 좀 황사 미세먼지로서 이제 부각을 받았던 만큼의 그 공기청정 기능까지 이제 포함된 에어컨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테마성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폭염주로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도 올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결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상승 동력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 말 정도부터 이제 기온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일전에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7월에는 어떻게 보면 폭염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끝나면 또 다시 9월부터는 또 다시 황사 미세먼지나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2월 전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는 굉장히 흐름들이 계속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매출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봤을 때는 에어컨도 많이 팔렸고 공기청정기 관련된 부분들도 팔렸고 또한 여름 되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제습기도 이제 팔려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그 상품들이 같이 이제 팔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은 소방방재청에 관련된 이슈 부각과 매출적인 부분들을 기대감을 가져보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은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매물대 구간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간 다음에 안착을 해야지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까지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 4개씩 이제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8,0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3,300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SD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그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종가 이후에 종가 전에 잡으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SD 시스템은 도로 교통관리 및 요금 징수 시스템을 기반하는 기업으로 그 지능형 교통체계 전문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은 2016년입니다. 자, 2016년부터 그 8,000원까지 갔다가 조정폭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요. 조정폭을 굉장히 크게 받으면서 11월까지 이제 조정폭을 엄청나게 크게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거의 한 2년 반 내지 3년 정도의 이제 조정폭을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조정을 좀 멈추고 횡보 기간을 좀 걸친 다음에 3월부터 적자 축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면은 일단은 그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국교부라고 얘기를 하죠. 국교부에서 그 자동차 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 2020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일단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달리는 차의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통행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현재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조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편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좀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이패스 기능처럼 빠르게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일전에 그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그 병목 현상을 좀 줄여줬던 부분들을 토대로 이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 체증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 SD 시스템이 같이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교부에서 2020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목표를 현재 진행 중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스마트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 기업의 흐름들을 좀 보자면은 외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어느 정도의 흐름이 굉장히 진정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들을 보시면서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관련 교통부, 그러니까 국교부죠. 국교부에서 내년에 이제 목표치를 잡아둔 게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앞으로의 그 고속도로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다소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단점도 분명히 명확하게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총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합니다. 시총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진입을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어느 정도의 그 소량으로 진입을 하시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하다가 시총이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하고 주가 흐름이 그대로만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비중을 실으면서 같이 가는 시스템 형태로 그러니까 그러한 매수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2,300원입니다. 예, 금일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DA 테크놀로지는 그 2차 전지 설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자율주행 부분과 2차 전지로 LG화학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작년에 엄청난 등락폭을 보여주다가요. 11월부터 대폭 조정을 받았고요. 11월부터 대폭 조정을 받았고 이후 이제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하다가 흘러가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월장에 들어서 이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나와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크게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적점 갱신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흐름을 봐더라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에는 반등 시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하셔서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좀 특징을 보자면은 일단 이거 최근에 중국 SUV 1위 기업인 장성기차와 2차 전지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지난 연결 매출액의 약 37% 규모의 계약 기간으로요. 계약 규모고요. 계약 기간이 올해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LG화학과 현재 거래를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두 매출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2, 4분기부터 전체적으로 조금씩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출적으로도 턴어라운드적인 부분들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그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올해 수소차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됐지만은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 정책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DA 테크놀로지도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슈화가 된다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DA 테크놀로지가 왜 자율주행 사업과 좀 얽혀 있는지 좀 보자면은 특히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정책적인 이슈에 따라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전에 이 기업에서 인수를 진행을 했던 부분들도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이슈가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우버 버스 사업 지분을 보유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광역 급행버스 폐지 및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노선 폐지도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우버버스 사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는 DA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보면 좀 더 2차 전지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적인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 흘러오는 기간 동안 이렇게 흘러오는 기간 동안 기간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의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들어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현 주가는 빠졌고 오늘자 좀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은 기업 이슈와 성장세를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원래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보합권으로 오른 다음에 추세 흐름이 전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크게 한번 나오면은 이전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하락으로 푹 빠졌다 하더라도 한 번에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염려하시면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2차 전지와 자율주행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재무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주에 좋지 않은 기사와 현 추세 흐름과 추세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상승 시 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 4개씩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2,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유 위니아, SD 시스템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3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SN테크입니다. SN테크는 LPG 밸브, 산업용 볼 밸브, 그리고 자동차 밸브 등 각종 밸브와 정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포경 관련주로서 쭉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고점 돌파를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기후 전망을 통해 올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어제부터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사는 폭염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동사가 지난해부터 2년째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에 밸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 밸브를 납품을 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서 20%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동사는 국내에서 LPG 차량에 들어가는 밸브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가 완전 폐지되면서 추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의 주가는 최근 시장 하락과는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래량 측면에서도 최근 들어 약간 특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에 계절적인 요소가 시장에 반영된다면 지난 봄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했듯이 동사의 주가 역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250원 부근 이타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본느입니다. 본느는 화장품을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화장품 OEM, ODM 수출과 브랜드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공략 기대감과 기술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정고점 돌파를 도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해외의 리테일 PB 브랜드 및 색조 화장품 OEM, ODM 사업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그간의 경험으로 제품의 기획 및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자체 브랜드 사업을 개시하였고 현재 관계사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터치 인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메디솔, 컬러버킷, 그리고 스테이지 Q, 미라클 아일랜드, 포레스트 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테일 PB 브랜드 대상으로는 모든 뷰티 카테고리를 그리고 화장품 대상으로는 색조 부분의 ODM, OEM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OEM, ODM 사업 부분의 거래 대상으로는 해외 40여 개의 리테일 채널 및 화장품 브랜드 회사이고 주요 고객으로는 왓슨, 코스웨이, 매닝스, 가디언즈, 세포라 등 리테일 채널과 그리고 스텔라, 로라, 픽시팝 등 색조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터치 인솔 등 자체 브랜드를 제작, 유통, 판매 시작하면서 각 브랜드별로 색조 메이크업, 코스 메시컬,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르가닉 등 철저히 세분화된 타겟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레스티지, 전자상거래, 홈쇼핑, 면세점의 직접 판매로 모든 화장품 채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플리그샷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해외 영업 부분에서는 북미 이외의 유럽과 중동 런칭에 영업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자체 브랜드 제품은 전 세계 27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약 2,007개여 개 스토어에 입점된 상태로 앞으로 추가 글로벌 공략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동사 주가 역시 최근에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 많기 때문에 즉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부각된다면 얼마든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거로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8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탑픽 종목은 NSN입니다. NSN은 자전거 사업, ICT 사업, 바디오 메디컬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뇌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IC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는 저강도 집중 초음파 공역 기술 기반으로 한 뇌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과 포커스 울트라 사운드를 이용하여 비수술적으로 뇌의 특정 부분 신경을 조절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바디오 메디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비수술적으로 뇌의 특정 부부 신경을 조절하는 기술이란 인체의 무해양 포커스 울트라 사운드로서 뇌의 특정 부위 신경을 자극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뇌 질환을 직접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뇌질환 치료를 위한 신경조절술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에 약 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울트라 사운드 공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뇌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5개 미만 대학에서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동사가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과 동의료기기의 개발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동사는 선두적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CT 사업인 컴퓨터 및 주변 기계 제조와 유통 사업은 주로 기업형 PC방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PC방 산업은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급속하게 성장한 산업으로서 여타 산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율이 낮아 폐업률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PC방의 PC 보유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PC방 전문 리서치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PC 가동률 집계를 시작한 2008년 당시 PC방의 평균 PC 보유 대수는 63대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85대로 늘어 PC방의 대형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작 게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사양의 게임들이 출시가 되어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C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PC 교체 주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PC방이 대형화되고 PC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PC방 타겟으로 기업형 PC방 창업 전문 회사와 연계를 통해 전국 PC방 납품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사 PC 관련 대형 업체를 거래처를 확보하여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ICT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에겐 약간 소외된 종목이지만 지난 한 달간 외인들은 약 27만 누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지난 3년간 하락분을 보면 이제 도입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단기 이평선 순으로 정배열을 이루고 있으며 3,700원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3,000이타실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대미 수출 중단으로 반사 이익 기대감 받으면서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다 잘 가는데요. 반정민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네페스 신소재는 네. 어떻게 보면은 히토류적인 그 사업적인 부분들은 최근에 GREL이라는 이제 회사를 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히토류 사업으로 최근에 뛰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금일자 좀 어느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전 세계 히토류의 이제 95% 정도는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그 중국의 수입을 통해 80% 정도 이제 수입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는 지금 트럼프한테 절대 질 생각이 없다라는 그 어필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카드를 좀 꺼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카드가 좀 세기는 한데 이러한 카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의 계속 지금 무역 전쟁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국이 절대 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계속 지키겠다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러한 현상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페스 신소재에 대해서는 뭐 희토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그 사회이사 선임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들 중에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사들이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네페스 신소재는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복합 요소를 통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일전에 그 3월 달에 하락폭을 크게 보여줬다가 다시 이제 받아주는 모습들을 위한 그 지금 현재 주가 흐름까지 왔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좀 더 이제 보시다가 어느 정도의 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부분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 좀 어느 정도의 매직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통해 좀 물량을 좀 모아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네페스 신소재에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형태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떨어지면 그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입니다. 오늘은 좀 빠집니다. 어제까지 급등세 나왔는데 홍기만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에이텍은 회사의 그 내부적인 이슈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급등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예, 에이텍은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 종목으로서 과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에이텍의 최대 주주인 신승영 대표이사가 민관협력 정책 공동체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지사의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지난 16일에 여러 건수로 재판을 치르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모든 혐의의 무죄를 선고받으며 급등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는 여야 통합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 3위에서 5위를 기록하며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남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은 6개월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삼지전자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삼지전자는 이제 무선 통신용 중계장치, 운영 정보 표시 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통신 사업과 그다음에 전자부품 유통 사업, 중계기 설치 및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2차 전지형 충방전 시스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통신 사업은 차세대 5G 이동 통신에 대항하기 위해서 LG U+와 협업하여 정보 과제를 통해서 샘플 개발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사업은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참여기업 사업에 첫 선정되었고요. 주택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산업,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일단은 재무지표도 굉장히 양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퍼는 14.11, PBR은 0.99, 부채비율 87%, 유보율은 2190%로서 일단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테마주로 형성되고 있는 5G 중에서도 아직 주가 자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4,396억, 전년 동기에 비해 10.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25억으로서 38%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사분기는 굉장히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사분기 매출액은 3,816억,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3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 부문은 이 회사는 이제 전자부품 유통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자부품 유통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델 등 세계 인류 IT 기업들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및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PC와 같은 IT 제품 필요한 메모리, LCD 패널, SLSA 제품,
디지털 모듈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거래선들이 휴대폰, LCD 모니터, TV 및 그 중요 부품은 다양한 IT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들 및 벤처 기업들로서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경쟁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재고 관리 및 채권 관리를 통해서 위험을 극소화시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키포인트는 일단은 5G 관련해서 중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5G가 이제 도래됨으로써 이러한 주식들이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5G는 이제 인프라 그쪽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지국, 두 번째는 중계기, 세 번째는 인빌딩 안테나가 됐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실적이 반영된 일단은 부분은 기지국 관련 종목이 되겠고 아마 중계기나 일단 안테나 이런 종목들도 2, 4분기나 하반기에는 분명히 실적으로서 말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지국 수요가 초기화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랐지만 앞으로 중계기 업종인 이러한 삼지전자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일단 97년에 1800 메가헤르츠 대역이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여 LG U+에 공급을 하였고요. 98년은 CDMA 강중계기를 개발, 상용화시켰습니다. 최근에 LG U+가 강중계기 전량을 공급하고 있고요. 4G 투자가 진행할 당시에 약 3년에 걸쳐서 약 1,200억 규모의 LTE 중계기를 LG U+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올 3월말 현재 LG U+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통해서 4G 온리탑이 통신 장비, 소형 기지국 장비, GTTH 장비, CPRI 중계기 등을 개발 완료했으며 2010여 년 이후에는 일본 전역에 설치 운영되는 멀티밴드 DAS 시스템을 판매, 현재는 마켓쉐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LG U+와 기술교육 협의를 시작으로 상용화 장치를 개발, 현재는 BMT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일본 통신 마켓에서 적용하여 매출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 ES 사업은 2012년 초부터 2차 전지형 후공정, 충방전 시스템을 개발한 이래 2013년부터 매출을 시작으로 현재 매년 고객사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고객사의 투자에 따라 신규 물량 입찰 참여 및 수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자회사 두 군데가 일단 견조한 실적 및 그걸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상장사는 SAMT가 있죠. 지분율이 49.8%. SMT 경우는 전자부품 유통업체인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915억,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1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장회사는 세일이나 ENS, 이제 기계 설비 건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의 성장성 이러한 호재가 많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매출액이 1조가 넘음에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좀 부진함으로써 지금 시총이 약 1,000억대에 머물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5G 중계기 관련해서 2, 4분기라든 하반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경우에 주가는 아마 큰 폭으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10,000원대에서 올라서 지금 13,000원대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을 거침으로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함으로써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5,000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15,000원 달성한 후에는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가로 생각이 되며 일단 저는 목표가 15,000원, 일단 손절가 9,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37% 상승하면서 2063포인트까지 회복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등락이 좀 있습니다. 2050선에서 출발했다가 이 50선 초반까지 빠지다가요. 약 20분 만에 10포인트 올려내면서 64선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매도세 나타냅니다. 8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삽니다. 400억 원 가까이 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가 잘 갑니다. 삼성전자 화웨이 거래 제한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증권사들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1,000원 오르면서 43,000원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빠지면서 72,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잘 갑니다. 3%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차 좀 빠집니다. 1% 넘게 빠지면서 127,500원에 그리고 셀트리온 계열들은 오늘 대부분 좀 하락세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18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잘 갑니다. 0.76% 상승하면서 33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2광주형 일자리가 구미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의 참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고요. 신한지주도 강보합권 4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함께 빠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원대에서 포스코 10위권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고요.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6% 상승하면서 706포인트에서 거래됩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700선 아래로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현재 상승폭을 이어나가면서 70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삽니다. 개인과 외국인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6% 넘는 급락세 나옵니다. 블록들이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6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2% 가깝게 상승을 하는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VOD 콘텐츠가 6월 17일부터 전면 유료화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현재 19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부터 5위까지는 1%대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순매수 나섰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7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0.4%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휴젤이 10위권이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1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휴젤은 40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은 이 1,192원 선에서 출발했다가 장중한 때에는 94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9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장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츠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츠기현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 9일에 다산 네트워크스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10%가 넘었고요. 오늘도 9% 이상의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께서 시장에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5G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 또 2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지금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시장이 이제 가장 먼저 처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이 이제 아직은 시작 단계 또는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또 매출이 좀 꾸준하게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긴 호흡으로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 9,000원 선에서 한 번 정도는 돌파를 했다가 살짝 밀릴 겁니다. 그때 밀렸을 때 눌림목 줬을 때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그리고 나서는 또 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90,000원 선 넘었다가 눌림목 줄 때 그때 좀 기회를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는 SG 춘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G 춘방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트 커버하고 자동차 시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과의 그 미중 간의 그 관세 문제에서 좀 시장이 좀 풀렁거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히려 더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연기 결정이 나면서 최장 6개월 정도는 유보가 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좀 확보, 자동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그 수소차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수소차 관련해서도 좀 지원 정책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오늘은 조금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지난주에 좀 정치인 테마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이범 SG그룹 회장과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그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로도 조금 엮여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1분기에 좀 실적이 영업이익이 약 한 25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168.5% 좀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 길게 봤을 때는 살짝 지금 단기적으로 해서의 하락의 눌림목이 좀 끝나고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에 좀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내려왔을 때는 매수가를 잡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매수가는 2,200원, 목표가는 3,250원. 손절가는 2,0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체기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면요. 5월 14일에 추천해주신 FNF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3%가 넘어섰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95,000원 이미 터치를 했는데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매도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좀 수급이 좀 몰리면서 이 틈새 종목이라고 제가 이제 FNF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신발 관련되는 부분들이 호조세를 띠면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 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9만 원 정도 라인 정도가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그 관세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웨이에 이제 보이콧 관련되는 부분으로 확전되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장기화 우려로 외국인들이 8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3일 연속 오전에는 올랐다가 항상 오후에 중시장이 해장되고 나면 오후장에는 좀 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출발 자체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한 400억대 매수를 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아침 좀 샀다가 다시 좀 팔았다가 지금 다시 또 순매수 29억 정도로 좀 돌고 있는데, 장중에는 외국인 등락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최근 좀 빠졌기 때문에요. 코스닥 코스피 쪽. 그래서 저점 매수 여력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히토류 관련되는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유니언 같은 경우 좀 뭐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동종목 테마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갈등들, 긴장들, 고조함에 따라서 홍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짧은 어떤 그 재료성 바탕한 개별주들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인데, 또 환율 영향으로 또 하회 영향으로 반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 시간에서 그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근데 그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좀 최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매매, 종목별 순환매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는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253450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하자고 우리 국내에서도 점유율 1위의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가장 이제 그 최근에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6월 1일 날 TVN을 통해서 방영될 제작비 400억 원 이상의 초대작이죠. 한국판 뭐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아스달 연대기가 이제 이제 드라마 이제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영화 제작사, 게임 제작사, 음원 관련주들은 가장 큰 모멘텀이 이제 신작이 어떻게 좀 되느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그 같은 경우는 미스터 선샤인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메가 히트작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8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 1분기도 매출액은 괜찮게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관들이 예상치 한 120억에 못 가는 한 110억 정도 나오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어떤 부분은 계속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하거든요. 해외 OTT 사업자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확장되고 있는 디즈니라든지 AT&T, 애플 관련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아시아권의 어떤 콘텐츠 확장이라는 부분의 수혜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되는 드라마,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검지가 언제 좀 풀리느냐도 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중 하반기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유효하다고 하면, 최근에 좀 부진했던, 가격 전략을 이 아스달 연대기 개봉, 상영을 앞두고 모멘텀이 있는 이 지점에서 한번 가격 전략으로 한번,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한 8만 원 정도 이하를 좀 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한 9만 원대,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